증거인멸 대책회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김 씨의 진술에 따르면 정경심 교수랑 한투 증권 직원사 2명이서 벌인 게 아니라 팀이 있었다. 대책팀이 있었고 증거인멸 회의까지 했다. 수차례. 정경심, 검찰 수사 앞두고 자택 PC 교체 등 수차례 증거인멸 대책회의를 가졌다는 거예요. 회의에 참석한 한투증권 진술입니다. 8월 중순에서 8월 말까지 정경심 교수 그리고 조국 장관의 처남,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의 남동생이죠. 증권사 직원 그리고 자 이게 중요한데 이분이 들어가 있어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특감반장 출신의 이인걸 변호사가 같이 대책회의를 가졌다는 거예요. 자, 저 때는 정경심 교수의 지금 변호사이긴 합니다만 본격적인 증거인멸 의혹이 언론에서 제기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증거인멸로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도 아직은 직전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조국 민정수석실에서 같이 근무했던 이인걸 민정수석실 특감반장이 같이 회의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어색한 대목이에요. 조직적인 증거인멸 가능성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건의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8월 27일 검찰의 압수수색, 검찰 조국 자택 동양대 연구실을 제외한 30여 곳을 압수수색했죠. 28일 자택 PC 하드 교체했죠. 김 씨가 그때 조국 장관이 고맙다고 말을 했다. 증거인멸의 흐름을 조 장관이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8월 30일 자, 새로운 진술이 나왔어요. 김 씨가 조국 장관과 설렁탕 먹은 그날이에요. 조국 장관이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 그 말 말고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사모펀드를 제대로 배우고 있다. 라고 이미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모펀드 몰랐다면서요. 8월 31일 동양대 PC 반출 정경심 교수가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야 오늘이 D-Day다. 가자. 동양대 가자. 라고 얘기를 했다. 그리고 동양대 가는 길에 정경심 조국 수차례 통화를 한 것이고 김 씨가 동양대 운전해서 가면서 지인들에게 야 너 어디 가냐? 라고 문자를 받자 김 씨가 증거인멸 중이다. 라고 답장을 한 것도 검찰이 확보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최진영 변호사님. 정경심 교수와 조국 장관은 적어도 여러 번 통화를 했어요. 하드 PC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통화를 했고 동양대에 내려가는 길에서도 통화를 했다. 조국 장관이 증거인멸로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안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미루어 넉넉히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사실 말을 해야 합니까? 부부간의 이심전심. 말씀하신 것처럼 8월 31일 날 밤늦게 서울로부터 200km 떨어진 동양대까지 어떻게 보면은 그 남자와 해서 내려가는데 거기에서 둘이 그 부부간에 이제 전화를 하는데 왜 내려가느냐 이런 부분을 묻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운전하고 있던 김 씨가 그것 자체가 의아했다라고 하는데 말이 의아했지만 이분들이 그 내용을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를 미루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D-Day와 관련된 걸 조국 장관도 이미 알았던 것이다. 그렇죠. 결국 더불어서 여기에서 새로운 키워드가 하나 나왔습니다. 노트북 PC. 노트북 PC. 지금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왜 동양대 PC를 가지고 왔느냐. PC를 가지고 와서 일하려고 가지고 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은 그 사무실에 데스크탑 PC가 있지만 개인적이고 관련되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 PC로 업무를 굉장히 오히려 많이 하죠. 예. 오히려 공용으로 쓸 수 있는 노출될 것보다 개인적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개인 업무에 대해서는 PC가 그 노트북이 나옵니다. 근데 왜 지금까지 노트북이 안 나왔지 했더니만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오늘 조선일보에서 이 김 씨가 얘기했던 것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은 동양대 PC를 언제 어떻게 가져올지를 두고 대책회의에서 의견이 오갔다. 더불어서 정 씨가 쓰던 노트북을 정 씨 측이 따로 빼돌렸다고 했습니다. 정 씨가 빼돌렸다고 했지 않고 정 씨 측이 빼돌렸다라는 것은 지금 검찰이 정경심 교수 노트북 찾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 그 노트북이 어디 있는지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 교수가 어떻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정 교수 측이 어떻게 했다고 하는데 그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책회의에서 참석했다는 사람은 4명입니다. 아시다시피 정 교수 그리고 정 교수의 남동생 그리고 또 이 증권사 직원 김모 씨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이 변호사 그렇다고 하면은 그 중에 누군가가
노트북 PC를 어딘가로 가져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의 노트북을. 그렇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비밀의 문이 열리는 부분은 오히려 이 정경심 교수의 노트북이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증거가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노트북의 하드디스크도 교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런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은 검찰에서는 압박을 통해서 일정 부분 찾았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본인이 떳떳하다고 하면은 정 교수 측이 지금까지 증거를 보존한다고 하려고 가지고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증거를 보존하고 했다고 하면 이제 기소되면 스스로 노트북 PC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같은 일련의 행위들이 구속영장 발부와 연관이 돼 있다고 보세요? 매우 관련성이 높다. 정 교수 지금 소환됐잖아요. 검찰청사 안에서 조사받는데 구속될 가능성 크다.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그 경제범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주범은 누구로 보냐 하면은 돈주인을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그 전체 이 그 코링크와 관련되는 투자를 보면은 상당히 많은 돈이 이 정 교수 측으로부터 차명이건 실명이건 갔는데 거기에서 운영을 했다고 하는 이 그 조국 교수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는 이미 어떻게 돼 있죠? 구속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실질적인 전주에서 배후에 있었던 사람이 그 관련성이 입증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더 큰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행 형사적인 구조입니다. 법원에서도 도주의 우려, 그렇죠. 도주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우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뭐 굉장히 9시부터 그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늦게까지 조사를 하고 오늘 하루만 조사하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하고 하루 더 조사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지 않을까 봅니다. 그렇군요.